자, 지금 온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 숙제 검사할게요. 주원이야? 예. 안녕. 그러지 않아도 문자 보내려고. 자,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돌림힘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경첩이 있고요. 여기 우리가 받침점이야 라고 했어요. 그 받침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수직한 방향으로 눌러주는 힘을 주면요. 그 힘 때문에 막대기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순간 막대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저는 그럼 막대를 회전시켰어요. 다시 말해 막대한테 돌림힘 줬어요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이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하시면 그만큼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돌림힘을 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얘는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냐면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줘서 눌렀기 때문에 얘는 20Nm의 돌림힘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겠어? 됐죠?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게 지뢰야 그랬어요. 지뢰. 이 지뢰에 짧은 쪽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됐죠? 자, 200N짜리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올려놓고요. 저는 반대편에 5m 떨어진 곳에서 눌러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서서히 이동해서 물체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물체는요,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 저는 여기서 얼마 만들어 준 겁니까?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힘으로 눌렀어야 되니?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되겠어? 자,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눌러서 돌림힘 얼마 만들려고 그랬냐면 200N을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0Nm의 돌림힘을 물체는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 그대로 멈춰 있거나 또는 등속도로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돌림힘 평형이 되는 힘입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m이기 때문에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 불러 4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Nm의 같은 크기의 돌림힘을 줬기 때문에 돌림힘 평형 상태로 등속도로 회전도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돌림이 평형 상태일 때는 회전을 안 해. 힘의 평형 상태일 땐 이동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힘의 평형과 돌림이 평형이 동시에 만족될 때를 무슨 상태라고 하니? 힘의 평형도 성립되고요. 돌림의 평형도 성립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 무슨 상태?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역학적 평형 상태일 때 물체는 완벽한 무슨 상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풀어온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역학적 평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되겠죠? 자, 책 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느냐고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못했을 텐데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언제 숙제해왔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오셨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9문제 중에
제가 어떤 걸 같이 풀어보면 좋을까요? 질문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해야 돼. 여기가 아니고는 질문할 데가 없어. 됐지? 자, 질문해 보세요. 어떤 문제 풀어드릴까요? 6번 풀어드릴 거고요. 또요. 6번이면 돼요? 5번이요. 또요. 네. 6번하고 5번 풀어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았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물체가 두 점 A, D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을 줍니다. 자, 이때 A, B, C는 A와 D의 사이에 있는 거리 3등분한 지점을 얘기한 겁니다. 자, 회전축은 다음에 점으로 할 때요. 두 힘이 이루는 돌림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건데요. 꼬맹아, 여기서 이 문제요. 답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답이 다 어떠니? 다 같아요.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요. 받침점을 여기다가 놓고 계산하나, 여기다 놓고 계산하나, 여기다 놓고 계산하나. 그래서 돌림힘은 항상 한결같이 같게 나온다. 받침점은 어디 있던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 B, C, D고요. 내가 여기서 눌러줍니다. F라는 힘으로 여기서도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들어 올린 거군요. 들어 올립니다. F라는 힘으로요. 되겠어?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요. 여러분들 받침점을 A에다가 놓고 생각해 볼래? 이 얘기예요. 받침점을 A에 두면 꼬맹아 여기에 받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힘이 F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이 힘은 돌림힘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받침점이 있다고 치면 이 막대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누구만 되니? 여기에 있는 힘만 돌림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보이세요? 3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F라는 힘을 줬으니까 3R만큼 떨어진 곳에 F라는 힘을 줬네. 그래서 돌림힘이 얼마란 얘기야? 3FR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받침점을 B에 있다고 생각해봐 라고 하면 받침점이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이렇게 보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얘도 돌림힘을 만들고 얘도 만드는데요. 꼬맹아 잘 봐.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그래.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맞아요. 항상 회전 방향은 받침점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힘은 받침점을 향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이거 무슨 방향? 이것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반시계 방향과 두 번째 반시계 방향, 회전 방향이 같으니까 첫 번째 반시계 방향과 두 번째 반시계 방향을 합해야 전체 돌림힘이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그중 첫 번째 돌림힘은요. F라는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네? 그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F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F 곱하기 2R입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3FR이 됩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 짓을 C에다가도 받침점을 놔보시고 D에다가도 놔서 해봐. 이거예요. C에다가 받침점을 놓으시더라도 얘 여전히 반시계, 얘 여전히 반시계.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 되거든요. 되겠어? 그중 첫 번째 반시계 방향은 이제 받침점이 여기 있으니까 F라는 힘은 똑같은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인 거죠. 두 번째 힘이요. F라는 거 똑같은데 받침점이 바뀌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시면 3FR이 나오는 게 똑같아요. 됐어? 이걸 받침점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여기 있다고 치면 받침점에 딱 걸리는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들어. 이렇게 되면 얘만 돌림힘을 만듭니다. 되겠어? 그러면 얘는요. F라고 하는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3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돌림힘이 3FR이야.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의 물체가 돌림이 평형일 때도 어느 지점을 받침점으로 잡아도 답은 무방하니까 네가 계산하기 편한 점을 받침점으로 생각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물어봤습니다. 하이탑은요, 문제의 답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말귀를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문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리는 해석하기입니다. 추리하는 능력, 유추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이 여러분들 조금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해요. 자, 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요. 5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막대의 양쪽에 추를 매달고 있는 눈금이 있습니다. 이 막대에 손으로 받친 5kg짜리 추를 왼쪽 눈금 사이에 매달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질량이 4kg인 추를 매달고 추에서 손을 떼었을 때 막대가 수평이 되려고 하면 4kg짜리 추를 어디에 매달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만큼 떨어진 곳에 5kg짜리 추 하나를 매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얼마나 떨어진 곳에 4kg짜리를 매달면 평형이 될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중 얘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4래요. 그럼 우리 알죠?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니? 5대 4죠. 그럼 길이 비는 4대 5인 곳이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4kg짜리를 5만큼 떨어진 곳에 놓으면 돌림이 평형이 됩니다. 되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2번이요. 질량이 10kg인 추를 오른쪽에 눈금 2인 위치에 매달아요. 오른쪽에 눈금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10kg짜리를 매달아 놔라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이만큼 떨어진 곳에 10kg짜리를 매달고 추에서 손을 떼었을 때 막대가 수평이 되었다면 5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 있고요. 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잘 봐요. 힘이 몇 대면? 1대 2죠. 아니야. 그럼 거리는 몇 대면? 2대 1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돌림이 뭐예요? 평형이에요. 됐죠?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돌림 힘 평형이니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거 맞아. 그래서 그 상태로 무슨 상태야? 정지 상태야. 그러면 정지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상태도 있어야 돼? 힘의 평형도 성립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럼 꼬맹아 잘 봐. 5kg짜리를 매달았으니까 얘는 이 막대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5kg에 해당되는 힘이겠죠. 되겠어? 우리 지구는 1kg당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1kg이 몇 뉴턴? 9.8뉴턴. 그쵸?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귀찮으니까 1kg은 10뉴턴이야 라고 하기로 약속하자. 되겠어? 1kg을 10뉴턴으로 보자. 그게 너네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자, 그러면 얘는 5kg니까 몇 뉴턴의 힘으로 당깁니까? 50뉴턴의 힘으로 여기를 당기고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까? 100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맞나? 하나는 5kg짜리를 매달았으니까 50뉴턴, 하나는 10kg짜리를 매달았으니까 100뉴턴.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막대를 여기서는 50뉴턴으로 누르고 있고요. 여기서는 100뉴턴의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 두 힘만 작용하면 막대를 놓으면 얘는 사실은 아래로 자유낙하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로 밀어 올리는 150뉴턴의 힘이 있다는 거죠. 맞아? 이 힘 어디서 작용할까요? 바로 받칠 때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죠. 되겠어? 여기서 버텨주는 힘이 150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찬이 이해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 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요. 여기서 질문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너네가 입 다물고 있는 건 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3번이요. 3번만? 너네 이거 4번 풀렸어? 몇 번? 2번이요. 또요? 확실해? 정우, 아가 이거 다 풀렸어? 4번 풀렸어? 4번 때 같이 하자. 아, 그랬구나. 어쩐지 깜짝 놀랐네. 자, 2번 볼게요. 그림가는 O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막대의 왼쪽에서 P만큼 떨어진 곳에 자, 질량이 M1인 물체 A를 매달고 오른쪽에 Q에는 스몰 m이라는 물체를 매달았어요. 수평을 이룬 모습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림 나는 막대 왼쪽에 P만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을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Q 떨어진 곳에 라지 M2라는 새로운 물체를 매달아도 수평을 이룹니다. 그랬을 때 P가 훨씬 커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생각해보시면요. 여기서 P까지의 거리가 Q보다 훨씬 더 멀대. 여기가 P, 여기가 Q.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P를 2로 생각해보세요. Q를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됐냐? 이렇게요. 우리는 아직 문자에 익숙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도 문자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숫자로 놓고 생각하는 게 가장 분명합니다. 됐어? 숫자로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2대 1인 곳에 물체 A와 B를 매다니까 수평을 이뤘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A와 B를 매달았더니 돌림이 평형이래요. 그럼 생각해. 길이 B가 2대 1이야. 무게 B는 얼마면 되겠니? 1대 2면 되겠죠. 되겠어? 그게 A라고 하는 M1의 무게를 1kg로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겠어? B라고 하는 M이라는 아이의 질량은 2kg로 생각하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되겠니? 되겠니? 자, 그리고 나서요.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B를 둘 거예요. 2kg라는. 됐죠? 우리 2kg 놓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C라는 아이를 놓기로 했어요. 그래도 길이 B는 안 바뀌잖아요. 됐어? 길이 B가 2대 1이니까 힘의 B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1대 2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몇 킬로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4kg짜리라는 물체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M2의 질량은 4kg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숫자 놓고 보는 게 가장 분명합니다. 되겠어? 이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가에서 O를 중심으로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겠니? 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돌림힘이 A가 컸으면 이쪽으로 회전했어야죠. 근데 회전 안 하고 수평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돌림힘의 크기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같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두 번째요. O를 회전축으로 할 때요. 돌림힘의 크기는요. O를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힘의 크기는요. 나의 C가 가의 A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됐어?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가에서의 누구가 A요. 자, A는요. 아까 1kg였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맞니? 그러면 가가 만들었던 돌림힘은요. 얼마입니까? 1kg니까 10N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20만큼의 돌림힘을 만들었겠구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C요. 그러면 얘는 4kg니까 40N짜리가 1m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40만큼 만들었죠. 그러니까 C가 갖는 돌림힘이 더 컸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하시겠어요? 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M은 M의 값을 M1, M2로 표현해 볼래요? 별거 없어요.
꼬맹아, 첫 번째 가에서 돌림의 평형 10불러. 가에서 돌림의 평형은요. 됐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 A. 이 돌림의 평형이어야 된다. A는 무게 M1에 떨어져 있는 거리 P를 곱할까. 맞아? 됐죠? 자, B는요. M에 Q를 곱할까. 되니? 되죠? 두 번째요. 나 경우요. 나는요. 여기에 이제 B가 있고 C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B는요. 보시면 MP고요. Q는요. 뭡니까? M2Q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거를요. 됐니? P분의 Q로 만들어 볼래요? P분의 Q 얼마입니까? P분의 Q는 스몰 m분의 라지 m1.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요. 이것도요. P분의 Q로 만들어 볼래요? 어떻게 됩니까? 라지 m2분의 스몰 m. 되겠어? 근데 꼬맹아, 얘하고 얘는 같잖아. 그러니까 P분의 Q 자리에 요거 대입해도 합법이야. 경찰한테 안 잡혀가. 그치? 그러니까 뭡니까? M2분의 M은 M분의 M1 나오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M의 제곱이 M1, M2 그러면 M은 루트 M1, M2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겠죠? 이거 산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수학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어떤 아이가요. 널판지에 누워서 머리 쪽에 저울이 있고요. 다리 쪽에 저울이 있어요. 그랬을 때요. 이 아저씨가요.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자, 됐어 이 새끼들아. 최선을 다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머리가 누르는 머리 쪽에서 누르는 값이 얼마야? 300. 됐어. 다리 쪽에서 누르는 값이 얼마야? 180. 그러면 얘는 총 무게가 얼마게요? 얼마게요? 480N짜리의 아이입니다. 됐어. 얘 전체 무게는 480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저울 B로부터 영희의 무게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무게중심은요. 지금은 양쪽에서 받치잖아. 그러지 말고 한쪽만 딱 받침대를 놓고 얘를 치울 거야. 그랬을 때 수평을 이루는 곳이 무게중심이겠지. 알겠습니까? 그게 어딜까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180이니까 힘의 비 몇 대 몇? 5대 얼마? 3이요. 됐어? 힘의 비가 5대 3이면 길이 비는 3대 5인 곳이. 됐어? 거기가 바로 얘 무게중심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 아이는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6m네요. 됐어? 키가 1.6m래요. 키가 160cm. 그럼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라고 하니까 160을 8등분 한 것 중에 5개만큼 하면 되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얼마? 100cm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맞죠? 100cm 떨어진 곳이니까 1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 6번 할까요? 모를 텐데. 질문. 몇 번? 5번, 6번 다 할까요? 네. 얘들아, 동아리 뭐 했니? 춤 동아리 하면 안 돼. 댄스 같은 거 안 돼. 그랬더니 아까 앞타임에 어떤 여자애가 손 들면서 저 댄스부예요 라고 얘기해서 엄청 당황했는데 우리는 나름
특목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댄스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요. 민기야 댄스부야? 댄스부야? 댄스는 안 된다. 댄스는 약간 곤란해. 그래서 근데 적어도 수과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죠? 아니면 독서 토론 동아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읽어야 되는 책은 수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댄스부보다는. 알겠냐? 넌 무슨 분이야? 예? 너는 무슨 동아리냐 이번에? 역사 탐구. 아 그랬다 그랬지. 역사 탐구.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 역사와 관련된 과학적 현상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넌 뭐 했냐? 응? 방송부. 방송부에서 너의 포지션은 뭐냐? 아나운서는 안 된다. 아나운서냐? 뭐냐? 학교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준비해주는. 그러면은 기술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되겠지. 그거 하면서 회로도와 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뭐 했냐 준익이? 저 만들었어. 뭐가 들었어? 과학 실험. 그렇죠. 가장 좋은 게 과학 실험 동아리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과학 탐구 실험하기에는 기자재가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 거는 동아리를 하시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실험 동아리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과학 동아리 우리 학교에 없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6명 이상만 모이면 만들어 주시잖아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은 사실은 그렇게 기자재가 복잡한 실험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4년 전에 물컵에 빨대 하나 꽂고 세종가구에 합격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실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을 하셔서 그걸로 쭉 들어가서 탐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험이 복잡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갈게요. 그림은 무게가 W이고요. 길이가 4D인 균일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균일하다는 얘기는 뭐야? 무게 중심이 정가운데야. 이 뜻입니다. 됐어? 자, 거기에 실 AB에 매달려서 정지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막대기입니다. 자, A는 막대기의 왼쪽 끝에 자 연결되어 있고 AB 사이의 거리를 3D라고 하자 이겁니다. 자, 고맹아, 난 이 구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막대기고요. 이 막대기의 힘이 몇 개가 어디에 작용하냐만 중요합니다. 나는. 됐죠? 자, 꼬맹아 잘 봐. 이 막대기의 힘 몇 개 작용하겠니? 빨리 봐. 이 막대기의 힘 몇 개 작용하고 있니? 몇 개? 3개입니다. 됐죠? 첫 번째, 왼쪽 끝에 있는 A라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두 번째 실이 잡아당기는 TB라고 하는 장력도 있고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막대의 무게가 있네요. W. 됐죠? 이 상태로 이 막대는 뭐 했다는 게 핵심? 정지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정지되어 있다면 얘는 반드시 힘의 평형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 돌림인 평형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풉니다. 이거가 열쇠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힘의 평형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쪽으로 작용하는 TA와 TB를 더한 값이 무게와 같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림인 평형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질문 고맙게도 해줘서 문제 확인해 봤어요. 돌림인 평형일 때 받침점의 위치는 네 맘대로 둬도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저는 받침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 힘이 작용하는 모든 점 어디든 받침점이 돼도 되는데 이때요. 머리 좋은 놈들은 뭡니까? 미지수가 있는 힘을 없애는 방법이 거길 받침점으로 놓으시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저는 A를 받침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물체의 무게는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 있는 TB라는 장력은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니까 됐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중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여기에서 W라는 무게가 이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 이 L만큼 떨어진 곳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W 곱하기 2L입니다.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TB라고 하는 장력이 4L만큼 4L 아니죠. 저 새끼 3L이죠. 3L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쓸데없는 거 날릴게요. TB의 정체가 얼마냐면 3분의 2W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TB가 3분의 2W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돼요? 됐죠? 네. 앞이 잘 안 보이시면 책상 밀고 옆으로 튕겨 나오세요. 자, 그러게 왜 뒤에가 앉아있어? 우리 꼬맹이들이.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W면 꼬맹아 여기는 얼마 들어가면 되니? 3분의 1W가 들어가야 합해서 W가 되겠죠.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FA와 FB의 힘의 비율은 1대 2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3번은 6번 볼게요. 물리는요. 그냥 거창해 보일 뿐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알겠어?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고요. 질량이 M인 막대에 왼쪽에 X만큼 떨어진 P 지점에 실을 연결하고 자, 매달고 오른쪽 끝에는 반지름이 0.2L인 0.2L이고 질량이 1.5M인 납작한 원판을 매달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밑줄 정지되어 있습니다. 또 정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쓰면 답 나와. 이 얘기거든요. 되겠어? 돌림힘은 이거밖에 없는데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투에 있다가 쫓겨 내려온 겁니다. 물투에 있다가 물원으로 쫓겨 내려온 겁니다. 되겠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려온 건데 됐죠?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하니 인지한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렇게 금속 막대 얘가 주인공. 얘 길이가 라젤. 됐죠? 근데 여기에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실을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여기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0.2L인 원판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요 길이가 0.2L이라는 뜻이고 이 원판의 정확하게 무게 중심은 가운데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르겠죠. 됐죠? 얼마의 힘으로 누르냐면 얘는 1.5M의 힘으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속 막대도 무게가 있습니다. 금속 막대의 무게가 있는데 얘가 M이랍니다. 그럼 꼬맹아 저요 받침점을 여기다 놓을 거거든요. 난 그러고 싶어. 받침점을 여기다 놓을 건데 그러면 이때요. 이 힘이 얘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죠. 근데 평형이 되려면 반대편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힘이 필요하죠. 그게 누굴까요? 이 막대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야만 말이 되죠. 이쪽에 있으면 얘는 둘 다 회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M만큼 눌러줘야만 양쪽에서 돌림힘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돌림힘 평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점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돌림힘 평형이니까 얘는 빼봐. 이 방향으로 돌림힘이니까 거꾸로 돌림힘을 무게중심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써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랬을 때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1 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길이가 안 그래 보여도 그렇다고 생각해. 2분의 1 L이야. 됐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뭐야? 내 그림에 대해서 원근감이야. 같은 길이야. 그렇다고 봐.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되네요. 맞아요. 막대기 보시면 여기에 무게 M 작용하고요. 여기서 원판이 누르는 힘 1.5M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이 들어올리는 장력이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래로 누르는 2.5M이 장력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에 걸려있는 힘이 2.5M입니다. 되겠어요?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돌림의 평형이 성립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를 이렇게 받침점으로 놓으시면 됐죠?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시계 방향의 돌림임 같으면 되네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요. M 곱하기 오메가 요 길이는 2분의 1L이고 요 길이가 2분의 1L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X라고 하는 이 값을 물어봤는데 전 귀찮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일단 A라고 해놓고 구해볼래요. 되나?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면 얘는 돌림힘이 M 곱하기 A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요. 얘는요. 2분의 1L에서 얼마 빼면 돼? A 빼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는 2분의 1L-A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 1.5M은 2분의 1L-A 이렇게 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A 값 나옵니다. 그래서 쳐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거 무게비 몇 대면? 2대 3. 그럼 길이비가 얼마니? 3대 2죠. 맞아? 이거 2대 3이고 맞아? 길이비가 2대 3이고 맞죠? 제가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죠? 길이비가 2대 3 맞네요. 자, 무게비가 2대 3 맞네요. 그럼 길이비가 3대 2고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2분의 1L이죠. 그거를 2대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 이죠. 네. 여기가 10분의 3L입니다. 그렇다면 보면아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2분의 1L 더하기 10분의 3L이니까 10분의 5니까 10분의 8L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0.8L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2분의 1L입니다. 무게비가 2대 3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3대 2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이 훨씬 더 이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이 사실은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3, 여기가 2 이런 느낌. 전체 길이가 2분의 1L이니까요. 그래서 3대 2로 나누시면 요 길이가 10분의 얼마 나왔냐? 3L 나왔어요. 됐어. 그리고 요거 나머지 길이가 2분의 1L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0.8L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디귿에 x가 0.8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에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2.5m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막대와 원판을 한 물체로 볼 때 실은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 연결되어 있다. 네, 정확하게 이 실이 무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실에 의해서 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있는 6문제는 선생님하고 한 바퀴 돌리고 와서 이 문제를 풀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두고두고 반복해 보시고 이건 영재 문제가 아니고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고를 가도 이 정도의 문제는 풀어야 돼 라는 뉘앙스입니다. 되겠죠? 이건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돌림 중에 가장 극악한 문제까지도 봤습니다. 아,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하고 문제는 복습해 볼 수 있게끔 할게요. 자, 빠른 속도로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뒤로 넘겨. 자, 넘기시면 10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못 드립니다. 시작. 호치키스가 이상하게 시켰어요. 죄송해요.
5번에 니은에 2 곱하기 n 곱하기 12 이상하게 나와. 자, 시간 모자른 사람 못 푸는 거 못 푸는 거고. 자,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푼 거 맞아요? 채점해도 되겠어요? 자, 빨간 펜. 한 3주만 고생하자. 3주 동안은 열나 힘들다. 3주만 고생하자. 근데 거기만 지나가면 물리는 배울 거 다 배운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요. 1번에 x 동글 x. 4번에 2. 5번부터 동글 x 동글. 8번에 50. 9번 가지고 고민 엄청 많이 하시던데 9번에 1번입니다. 10번은 2번입니다. 전체 10개 중에 맞은 개수 확인 한번 할게요. 10개 중에 맞은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자, 혹시 답 못 들은 거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서연 몇 개? 찬이, 준이, 태규, 은재, 유찬, 원우, 종원, 예찬, 준호, 10개요. 주원, 9개. 민호, 어? 성일, 7개요. 정우, 민기, 어? 네. 자, 틀린 거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질문해 보세요. 6번, 7번이요. 또요. 8번이요. 어? 6, 어? 5, 6, 7, 8 됐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5, 6, 7, 8 볼까요? 자, 5, 6, 7, 8 보시면 꼬맹아 이렇게 되어 있는 움직도르래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자, 이거요. 잘 보시면 지뢰예요. 여기에 물체를 매달고요.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하고 나 이쪽에서 실을 잡아당겨 물체가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얘가 지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힘을 주는 뭡니까? 힘점입니다. 이런 문제 처음 풀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당기는 여기가 작용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받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르래 말고요. 우리 일반적인 도르래는 이렇게 생겼죠.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기죠. 근데 얘도 잘 보시면 지뢰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요. 여기가 물체에다가 힘을 주는 여기가 작용점이고요. 내가 당겨주는 여기가 나의 힘을 받는 힘점이고요. 그렇다면 받침점 어디 있습니까? 얘가 회전하는 중심축인 여기가 받침점이죠. 되겠어? 여기가 받침점이죠. 그러면 꼬맹아 잘 봐.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1이야. 그러니 여기다가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여기서 힘 얼마 줘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길이비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도 1대 1이야. 그래서 이런 고정 도르래는요. 매달려 있는 물체와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왜? 작용점까지와 힘점까지의 길이비가 똑같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못 봐요. 되겠어? 근데 이렇게 생긴 도르래는 우리가 움직 도르래라고 합니다. 움직 도르래는 꼬맹아 여기가 받침점이야. 왜?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이어야 되니까 남은 지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받침점. 그러면 잘 볼래요? 우리 작용점까지 대 힘점까지의 길이비가 얼마야? 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했어요. 모든 길이는 받침점으로부터 재는 거다. 그래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길이비가 1대 2입니다. 보이니? 1대 2라고요. 1대 2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거꾸로 어때야 되냐면 힘의 비는 2대 1이어야 됩니다. 2대 1이어야 되죠. 이해돼? 그래서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만 힘주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요.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절반만큼의 힘만 줘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걸 쭉 연결해서 만든 게 정약용의 거중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성을 칠 때요. 그 무거운 바위를 움직 도르래를 쭉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 무거운 그래서 1000N짜리 바위를 20N의 힘만 줘도 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가. 그래서 네, 정약용의 거중기고요. 정약용의 거중기가 움직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했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그래서 움직 도르래 하나당 힘의 크기를 절반씩 줄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 도르래에 작용하는 돌림 힘은요 라고 했는데 거기 문제 보면 얘는 정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돌림 힘이 평형 상태입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F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는요 라고 했는데 얘가 주는 돌림힘은 이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인데 받침점이 여기니까요. 그래서 네, F라는 힘을 받침점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준 거잖아요. F라는 힘을.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2FR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체 무게의 절반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받침점의 위치가 여기다. 선생님이 나중에 입시반에 오면 도구에 대한 얘기만 쭉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개념을 빨리 한번 보셔야 돼서 쭉 넘겨가면서 필요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그림은 질량이 10kg이고 길이가 2m인 균일한 쇠막대의 한쪽 끝에 받침대를 받치고 있습니다. 다른 쪽 끝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니? 그런데 얘랑 똑같은 그림이 이겁니다. 받침대가 한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물체의 무게가 여기에 10kg짜리 무게니까 1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로 받쳐주면 되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받침점 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 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1m고요. 이거 전체 길이는 2m예요. 그래서 길이 B가 1대 2입니다. 그러면 힘의 B는 거꾸로 2대 1이거든요. 되겠어? 그중 작용점에 작용하는 실제 힘은 100N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떠받들어야 되는 힘은 무게의 절반 50N의 힘만 주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괜찮아? 자,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9번, 10번, 7번. 9번 할까요? 네. 오른쪽 한쪽 끝에 질량이 3kg인 물체를 매달아 막대가 받침점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밑줄, 수평, 역학적 평형입니다. 막대의 질량은 m이고요. 길이가 3m이고요. 물체가 매달려 있는 지점과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1m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주인공은 막대기.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 말해줘.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 힘 몇 개?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막대기에 힘 몇 개 작용하게 해요? 3개입니다. 멋져요. 힘을 볼 수 있으면 물리는 해결이 되거든요. 힘을 잘 보셔야 돼요. 됐어.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은 3개입니다. 그 중에 왼쪽 끝에 3kg짜리가 매달렸으니까 왼쪽 끝에서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 얘기고요. 여기에 받침대가 있으니까 받침대가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에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 중심에서 막대 무게가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얘 질량이 m이니까 무게는요. 그래서 m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10m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상태로 정지니까 얘는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아래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한 값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과 같습니다. 그러니 30 더하기 10m이 F의 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돌림힘 평형입니다. 그죠?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거든요. 그럼 이 힘이 없어져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니까. 그렇죠? 이 힘이 없어집니다. 받침점에 걸려있는 힘은 돌림힘 못 만들어요. 그럼 돌림힘은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만듭니다. 근데 그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꼬맹아 굳이 여기다 10을 안 넣어도 요 길이가 얼마니? 요 길이는 1이라 그랬고요. 얘는 무게 중심이니까 전체가 3m니까 1.5m인 곳이잖아. 그럼 받침점으로부터 0.5m 떨어진 곳이잖아.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길이비가 2대 1인 곳이야. 그러면 힘의 비는 1대 2면 되죠. 그러니 여기가 60N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 킬로? 6kg의 막대기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하겠어. 네. 그러면서 이물체가 만드는 이 무게중심이 만드는 돌림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물체의 무게는 10 곱하기 m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5m니까 0.5 이게 얘가 만든 돌림힘이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할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은요. 이 물체가 만든 돌림힘은 보시면 30N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1이죠. 그래서 물체가 만든 돌림힘은 30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시계 방향 돌림힘의 크기는 시계 방향 돌림힘이 얘입니다. 이 크기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m 곱하기 10 곱하기 2가 아니고 0.5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0.5m입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6kg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돼요? 되겠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질문한 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10번 보시면 어린이하고 어른이 앉아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첫 주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시소에 아빠와 아이가 앉아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시소의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5m 그리고 1m. 그럼 민기야, 거리비 몇 대면? 3대 2면 무게비는 몇 대면? 그렇죠. 여기 2대 3이면 돼요. 이런 얘기죠.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빠의 무게가 얼마냐면 60kg니까 아이의 무게는 얼마이면 되겠습니까? 아이의 무게는 얼마여야 돼요? 40kg여야 되잖아요. 근데 40kg여야 돌림의 평형인데 실제 여자아이의 몸무게 얼마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니까 이쪽에 돌림이 더 크죠. 그러니까 시소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 아빠 쪽에 돌림이 크니까 이렇게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맞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시소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와 방향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랬을 때 돌림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빠가 만든 돌림힘에서 아이가 만든 반대 방향의 돌림힘 빼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가 만든 돌림힘은 60kg니까 600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 1m. 그래서 아이가 만든 돌림힘은 20kg니까 200 곱하기 1.5. 되냐? 이거는 600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300입니다. 그래서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300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돌림힘 평형만 배웠어. 근데 돌림힘 평형이 안 되면 돌림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만큼이 실제 돌림힘이 돼서 회전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선생님이 뽑아온 이거는요. 고등학교에서 내신으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고등학교에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봤던 내신 문제하고요. 앞에 있는 OX는요. 수능에서 나왔던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걸 OX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겠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꼬맹아. 시간 많이 못 줘요. 3분만 줄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십시오. 3분 안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십시오.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한번 그래서 환기시키죠.